지금부터 6학년 1학기 심화 6단원 설명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 영상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베이직 테스트랑 매스 토픽 문제 설명을 했고, 지금 두 번째 영상은 레벨업 테스트랑 하이 레벨입니다. 그래서 위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들을 설명하려고 하고요. 일단 잠깐 멈추고 번호 문제 체크를 한 다음에 우리 평소 수업 시간처럼 스스로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레벨업 테스트나 하이 레벨 같은 경우는 특히 이 6단원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5단원보다는. 그래서 보통 한 문제당 4분, 5분을 넘기지 말고요. 3분에서 4분 정도 시간을 좀 재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는 평소에 시험 대비를 위해서죠.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제할 때도 너무 늘어지지 말고 좀 타이트하게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레벨업 테스트의 1번입니다. 151쪽이고요. 자, 레벨업 테스트 1번 문제입니다. 직육면체를 위와 앞에서 본 모양입니다. 일단 직육면체예요.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그리고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일단 직육면체라고 했기 때문에 직육면체를 좀 그려볼까요? 정확하게 뭐 그리는 게 아니어도 일단은 이게 직육면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거를 앞에서 이거 미안해요. 위에서 본 거죠. 이거를 위에서 봤다라는 거는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맞는 센티미터를 한번 써볼까요? 얘가 5cm, 얘가 4cm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거는 이렇게 해서 앞에서 본 거죠? 그러면 나머지 11cm. 그리고 여기 5cm가 여기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직육면체 모양으로 여기는 이 도형으로 cm를 다 확인을 했고요. 그때 건널비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건널비 어떻게 구해요? 땡땡. 4 곱하기 5 하나, 5 곱하기 11, 그리고 4 곱하기 11. 이것들이 다 몇 개씩 있는 거예요? 면이 다 2개씩 있는 거죠? 부피는 더 쉽습니다.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4 곱하기 5 곱하기 11. 됐나요? 계산을 했나요? 했길 바라면서 첫 번째 거는 얼마입니까? 238 단위 써야 돼요. 제곱 센티미터. 부피는 220 세제곱 센티미터.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6번이죠. 6번은 152쪽입니다. 가로가 60, 세로가 40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요. 이거를 내 귀퉁이를 잘라서 얼만큼? 8cm 정사각형만큼 잘라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썼을 때 이 상자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뚜껑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이걸 접는 거예요. 우리 예전 초등학교 수업이나 뭐 그런 어떤 다른 수업에서 이 종이접기 이런 거 좀 해본 적 있나요? 이걸 직접 보여주면 딱 좋긴 하겠지만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잠깐 좀 지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일단 한 변의 길이가 8cm 정사각형만큼 오리고요. 글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 높이가 필요한데 이 부피를 구할 때 가로가 이걸까요? 아니에요. 얘는 그냥 종이의 가로가 60cm일 뿐이지 상자의 가로, 상자의 세로, 그리고 상자의 높이까지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일단 상자의 가로 어떨까요? 상자 가로. 종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다가 상자 가로 어떻게 돼요? 60에서 뭘 빼야 돼? 지금 여기 8cm 있죠? 8cm 2개 빼면은 44cm고요. 세로는 어디서 빼야 돼? 40에서 빼야 돼요. 40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8
8 빼야 되는 거죠. 8 2개를 빼야 합니다. 그래서 몇 센티미터예요? 24cm입니다. 자, 마지막 상자의 세로 말고 높이를 우리가 봐야 돼요. 높이 얼마일까? 선생님 높이가 안 나와 있는데요. 아, 잘 보세요. 이 귀퉁이를 잘라서 접어 올린 거죠. 그렇죠? 그럼 높이가 몇 cm가 되겠어요? 바로 8cm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이 상자의 부피, 그러니까 상자 크기가 같은 직육면체 부피라고 했으니까 상자의 부피를 구하는 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숫자가 매우 커지네요. 다 구했나요? 구했죠? 네, 8448 세제곱 센티미터.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9번입니다. 9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 64개로 정육면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쌓기나무를 여러 개 쌓아서 총 64개의 정육면체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64개로. 자, 만든 정육면체. 그러니까 큰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멩이 이게 정육면체예요. 쌓고. 그러니까 가로에, 세로에, 그리고 높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가장 큰 정육면체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만든 거잖아요. 그쵸? 새로 만든 거잖아요. 크게 만든 정육면체 정육면체에 이거 에 놓은 쌓기 나무 수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가로에 몇 개 넣고 세로에 몇 개 넣고 높이에 몇 개 놨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개수가 다를까요? 똑같겠죠. 그거를 우리가 네모개라고 했었을 때 그쵸? 가로, 세로, 높이에 쌓아서 총 64개로 만든 거죠. 그럼 같은 수를 3번 곱했을 때 64가 나오게 하는 숫자는 4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에 4개, 세로에 4개, 높이에 4개씩 쌓아서 총 64개를 만든 거예요. 그랬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cm가 총 몇 개씩 있는 거예요? 4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몇 cm? 8cm. 괜찮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10번입니다. 오른쪽과 같이 쌓기나무 20개를 쌓아 만든 직육면체 모든 겉면에 보라색을 색칠한 후 쌓기나무 20개를 각각 떼어놔도 다 분리시켜 놓았다는 뜻입니다. 네, 색칠한 면의 넓이 합이 1200제곱센티미터예요. 그렇죠? 왜냐면 색칠한 게 이 보라색으로 색칠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색칠하지 않은 면의 넓이의 합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색칠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안에 여기 색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게 뭘까요? 일단 색칠을 몇 개 칠을 했길래 1200이 나오는지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 먼저 뭐가 돼요? 색칠한 면을 구하는 거예요. 몇 개일까요? 어떻게 구할까? 수를 찾는 거예요. 자, 위에서 몇 개 봤어요? 5개. 밑에서 몇 개 봤어요? 5개. 위아래 2개씩. 앞에서 몇 개 봤어요? 5개. 앞뒤 2개. 오른쪽 왼쪽 각각 4개씩 2개 보았지요? 총 몇 개 치를 본 겁니까? 48개를 본 거예요. 그러면 1200제곱센티미터가 된 거라며 몇 개를 색칠해서? 48개를 색칠해서 그쵸? 그러면 한 면의 넓이는 얼마인 겁니다? 25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면 넓이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쌓기나무를 20개를 쌓았을 때 만약에 이거를 다 분리시켜. 하나씩. 이 20개를 다 떼어놔. 그 다음에 보라색깔 다 칠해. 그럼 몇 개 칠할까요? 20개 면의 수. 하나가 6개죠. 그게 20개니까 총 몇 개예요? 120개예요.
자, 그럼 잘 봅시다. 만약에 하나하나씩 색칠을 했었으면 그러면 몇 개 칠을 지금 색칠하는 거예요? 보라색을. 120개를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몇 개 치만 색칠한 거예요? 48개만 색칠한 거예요. 그러면 색칠하지 않은 면의 개수는 뭘까요? 자, 아이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색칠 안 한 면의 수. 몇 개예요? 120개에서 48개를 빼면 되는 거죠. 몇 개? 72개. 따라서 면 하나는 25제곱센티미터인데 그게 총 72개인 거죠. 우리 뭘 구하기 때문에 색칠하지 않은 면의 넓이의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1800제곱센티미터.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은 12번입니다. 155쪽이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수조에 돌을 완전히 잠기게 넣었어요. 지금 넣었는데도 아직 가득 차진 않았네요. 자, 물의 높이가 수조의 높이 5분의 1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수조에 쇠구슬을 넣었더니 물의 높이는 수조의 또 8분의 1만큼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돌과 쇠구슬의 부피의 차. 여러분 미안해요. 돌을 넣었을 때는 수조의 높이 5분의 1만큼 올라가고 또 어디 갔어요? 쇠구슬을 넣었을 때는 그 수조의 높이 8분의 1만큼만 올라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둘의 부피 차를 물어보는 거는 뭘 구하라는 것과 똑같을까요? 어떤 거를 구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부피, 그러니까 뭐 돌을 넣든 쇠구슬을 넣어가지고 높이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는 똑같죠? 그렇죠? 이게 넣고 빠지고 해도 가로 곱하기 세로는 똑같지만 높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높이에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돌과 쇠구슬을 넣었을 때 물 높이의 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쇠구슬의 높이 이거 얼마예요? 높이 40이죠? 40에서 첫 번째 5분의 1 넣었죠?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40cm에 8분의 1만큼 올라간 거죠? 그럼 그렇게 썼을 때 둘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8에서 5 뺀 거죠? 3cm 차이가 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만약에 쇠구슬이랑 그 돌의 부피를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넣었을 때 높이의 차가 3cm가 차이가 났다라는 말은 가로 곱하기 세로는 똑같지만 높이가 3cm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피차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로 곱하기 세로는 똑같지만 3cm가 다르기 때문에 이만큼씩 차이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부피차. 어디다 쓸까요? 부피차. 그래서 2400 세제곱센티미터.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14번입니다. 14번은 일단 읽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밑면이 합동인 두 직육면체. 다 크기는 다른데 지금 가와 나의 길이를 각각 80cm 끈으로 둘러쌌어요. 근데 가는 묶고 나서 남은 끈은 없어요. 자, 그리고 나는 24cm가 남았어요. 선생님 여기다가 조그맣게 써버렸는데 그러니까 가를 쓸 때는 80cm를 다 쓰고 나는 56cm만 썼다 이 뜻인 거죠. 자, 그렇게 쓸 때 가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파란 색깔로 힌트가 보이는 거 봤나요? 이게 여러분 사실 교사용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나와 있는 책인데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책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처럼 그렇게 정답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책이 파일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14번에서는 그럼 일단 여기 네모강 동그라미가 나왔는데 이 네모는 가로죠? 그
다음에 세로는 동그라미예요. 이 문제에서 밑면이 합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밑면의 크기가 똑같아서 똑같이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가를 볼게요. 가. 여러분, 가는 동그라미 몇 개 썼습니까? 다시 말하면 동그라미 센티미터를 몇 개치를 쓴 거예요? 2개치를 쓴 거겠죠? 그쵸? 동그라미는 4개네요. 미안해요. 동그라미가 위아래, 오른쪽, 왼쪽. 동그라미는 4개. 그 다음에 네모는 몇 개 썼어요? 하나, 둘, 셋. 얘도 4개를 썼네요. 그쵸?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9cm 제일 긴 거. 얘도 몇 개 썼어요? 4개를 썼죠. 9 곱하기 4. 아이고. 해가지고 총 몇 센티미터가 나왔다고요? 80cm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리 좀 할게요. 동그라미 곱하기 4 더하기 네모 곱하기 4는 이거 계산하면은 잠깐만요. 뭔가 식이 이상한데? 지워야겠다. 이거죠? 응. 그래서 2개 빼면 계산하면은 44. 응. 이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볼게요. 나는 오른쪽에 달을까? 응. 나는 이게 콤마 찍자. 나는 네모 몇 개예요? 네모 4개. 그 다음에 동그라미 몇 개예요? 2개. 그 다음에 4cm는 몇 개인 거예요? 9개. 그쵸? 그러면 그게 56cm죠? 그러면 잠시만요. 사이가 6개네. 개수도 못해요, 선생님. 6개. 6개, 6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맞네. 그러면 네모 곱하기 4 더하기 동그라미 곱하기 2는 얼마가 나오냐면 32가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집중. 선생님이 빨강 색깔로 얘랑 얘를 각각 좀 바꿀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좀 확대시킬까? 집중. 여러분, 여기 4도 곱해져 있고, 4도 곱해져 있고, 여기 44 안에 4도 있지 않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수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곱하기 4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기 4 하면 1로 사라지고 1이 되고 그치? 그럼 얘는 4가 있고 2가 있고 32가 있으니까 가장 작은 숫자로 우리가 나눗셈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2로 나누는 거죠. 이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6. 이렇게 했나요? 근데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먼저 있고 여기는 네모가 먼저 있네요. 그러면 순서를 조금 바꿀까요? 여기다가 네모를 먼저 둘게요. 그건 똑같아요. 네모 더하기 동그라미 뭐 바뀌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기억이라고 하고 이거를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니은식에서 기억식을 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억이 뭐죠? 미안해. 니은이 뭐죠? 네모 곱하기 2 더하기 동그라미는 16이죠? 여기에서 네모 더하기 동그라미를 뺄 거예요. 이렇게 뺄 거예요. 빼면 네모 2개에서 네모 1개 빼면 얼마입니까? 네모.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빼면 뭐예요? 없어요. 0이 아니에요. 헷갈린가? 0 아니에요. 그리고 16에서 11 빼면 얼마인 거예요? 5가 나오는 거예요. 네모가 5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네모가 5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네모 5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바로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동그라미는 6cm가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가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의 부피. 땡땡. 가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5 곱하기 6 곱하기 9 이렇게. 됐나요? 이거 어렵죠? 어려운 거 맞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괜찮나요, 여러분?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레벨업 테스트 문제네요. 15번입니다. 15번. 자,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수조를 기울였더니 물의 일부가 흘러 넘쳤죠. 네, 그렇게 했을 때 남은 물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이 그림을 봤을 때 뭐 가로 세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빈 공간에 있는 이만큼이 어때요? 전체는 10인데 얘를 지금 반반만 흘려보냈네요. 반반씩.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걸 선생님이 앞에서 볼 거예요. 자, 앞에서만 봤을 때 이거 입체로 생각을 하지 말고 2D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2D. 이렇게. 그러면 물이 한 이 정도, 아이고. 한 이 정도. 물이 어떻게 남아있는 거냐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물. 앞에서 봤을 때. 물론 당연히 이렇게 똑바로 세우면 물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겠죠. 그런 거 말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앞에서 봤다라고 했을 때 이런 모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센티미터를 좀 표시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6cm죠? 그렇죠? 여기 6이에요. 왜냐면 여기 이미 6이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 10이고 여기는 10이에요. 10. 이거 지울까?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하자. 여기 10이에요. 10, 15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어때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남은 물의 부피는 사실 이 문제가 뭐냐면 전체 직육면체 부피, 수조 부피에서 그 투명한 부분의 부피를 빼면 되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문제가 봤을 때 표시 좀 해볼게. 이걸 이렇게 잘라. 어때 보여? 지금 이 색칠된 게, 이 세 개가 전체 4개 중에 몇 개만큼인 거예요? 3개만큼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부피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도 전체 원래 수조 부피의 몇 분의 몇이란 거예요? 4분의 3인 거예요. 4개 중에 3개만큼. 그럼 이제 엄청 쉬워요. 어떻게? 10, 15, 12가 원래 수조 부피죠. 근데 여기에 4분의 3만큼. 4개 중에 3개만큼 지금 바닥에 이렇게 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계산해줘요. 얼마냐면 약분하세요 이런 거 1450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 지금 3분째 달려가고 있네요. 23분 동안 우리가 지금 레벨업 테스트로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 잠깐 물 좀 마시고 그다음에 하이 레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음은 하이 레벨 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에요. 자, 2번. 정육면체를 다음과 같은 크기의 직육면체 모양으로 세 방향 뚫었습니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뚫고 나서 남은 부분의 부피를 구하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이 그림이 선생님 화면 그림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책 그림을 보세요. 아주 그냥 자세하게 막 점선으로 막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떤 모양으로 자른 거냐면 이렇게 자른 거예요. 아이고. 미안해요, 여러분. 여기 뭔가 그림 이상한데? 잠깐만. 수습. 이렇게. 이렇게? 이해했나요? 이거 이렇게 점점점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이 기다란 거, 여기가 1, 요거 3m인 이 직육면체로 세 방향으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뚫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일단 남은 도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27로 시작을 해야 돼요. 왜?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잖아. 그치?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부피 제일 큰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3개를 뚫었다며. 그럼 3개 뚫은 거만큼 삭제시켜버리자 일단. 그러면 1 곱하기 1 곱하기 3이 이 기다란 직육면체 부피고 그게 3개 있잖아요. 그쵸? 3개. 3개. 그쵸? 그럼 이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3개를 뚫는 동안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정육면체 부분, 이 정육면체예요. 왜냐면 1m가 3개니까. 이 정육면체 1m가 3개라기보다는 가로 1m, 세로 1m, 높이도 1m잖아요. 그쵸? 똑같은 1m, 밑면이 1m인 걸로 잘랐으니까. 우리가 이걸 3번 자르는 동안 중간에 2번이나 빵꾸가, 3번이나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을 뭐, 어떻게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마이너스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얼만큼을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2개 추가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 편이 왜 이렇게 얇아졌죠? 이렇게. 알겠나요? 전체에서 기다란 거 3개 빼고 그치만 더 해줘야 돼요. 뭐를? 가운데 있는 정육면체 2개를 더 해줘야지만 남아있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예요? 20 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이거.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미안해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의 모양의 수조에 한가운데를 칸막이로 막고 양쪽에 물을 각각 담았습니다. 자, 그런데 칸막이를 없애면 물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물의 높이는 좀 낮아지긴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 칸막이를 빼고 없애도 빼고 뭐 다시 넣어도 뭐는 변하지 않아요? 물의 부피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이 칸막이를 뺐다고 해서 물이 갑자기 딸려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부피를 각각 구해요. 물 부피, 왼쪽, 오른쪽. 선생님도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지만 지금 이게 연필이 아니라서 조금 힘드네요, 여러분. 자, 왼쪽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3 곱하기 20 곱하기 이거가 여기가 그럼 15네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15. 다시 쓸게요. 가로가 얼마예요? 가로가 20, 세로 15, 높이 3. 오른쪽 가로 15, 세로 15, 높이 10. 계산 얼마예요? 처음은 900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250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합치면 얼마예요? 저거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900이랑 2250 합치면 3000 쓸까요 그냥? 3150 세제곱 센티미터. 그러면 우리가 이거 칸막이를 뺐는데 가로랑 세로 변해요 안 변해요? 높이만 변하잖아. 우리가 칸막이를 뺐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말은 높이 어떻게 구해요? 높이는 3150 부피에서 가로 곱하기 가로가 35cm죠.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걸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사실 하이레벨처럼 많이 막 그렇게 정말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생각하고 풀 수 있어요. 알았죠? 계산했나요? 얼마 하게요? 얼마예요, 여러분? 6cm입니다. 6cm.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158쪽의 5번입니다. 이거 어려웠어요. 풀어봤죠? 그쵸? 기역은 가의 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고 니은은 기역과 똑같은 직육면체 2개를 붙여서 만든 입체 도형이에요. 자, 가의 건널비가 406이고 나의 건널비는 714제곱센티미터일 때 기역 직육면체에서 가면의 넓이, 그러니까 정사각형에서 그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센티미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건널비만 뚝 알려줬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밑면의 넓이를 우리가 네모라고 하고 이 옆면의 넓이를 우리가 세모라고 해봅시다. 여기다 쓸게요. 밑면 땡땡 네모 옆면
뭐라고 한다고요? 세모라고 할게요. 왜냐면 네모 세모를 줄 수 있는 이유는 이 오른쪽에서도 똑같은 직육면체 보라 색깔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기역의 건널비는 네모가 몇 개입니까? 2개. 옆면은 몇 개? 세보세요. 몇 개예요? 4개 있죠. 그게 406 제곱센티미터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잠시만요. 위아래 2개,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니은 땡땡 이거 할까? 밑면에 네모 2개, 세모는 이거 맞아. 자, 니은 여러분. 선생님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얘랑 얘를 합치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세모 하나가 나와요. 세모 하나.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니은에서는 네모가 몇 개밖에 없냐면 2개밖에 없어요. 이거랑 바닥에 있는 거. 2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모는 몇 개 있는 거예요? 세모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4개. 총 8개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인 거예요? 714. 이렇게. 됐나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그거 또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이거 기억나요? 이거 뭐로 나눌 까 선생님이? 2로 나눌 거예요, 2로. 그러면, 네모 더하기 세모 곱하기 2는 203.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로 나눠요. 아이고. 네모 더하기 세모 곱하기 4는 이거 얼마예요? 200? 이거 잠깐 714. 갑자기 안산이 안 돼요. 2, 3, 6, 11, 이거죠? 2, 5, 10, 이거 357. 아이고, 357. 아이고, 미안해요.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357. 그리고 또 선생님 하겠죠. 이거를 점점점 기억이라고 하고 이거를 니은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 어디에서 어디를 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니은에서 기억을 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큰 수잖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지. 그쵸? 그러면 땡땡 하면은 니은이 네모 더하기 세모 곱하기 4는 357. 그리고 니은 기억은 네모 더하기 세모 곱하기 2는 203. 빼요. 네모에서 네모 빼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세모 4개에서 세모 2개 빼면은 세모 몇 개만 남아요? 2개만 남고 357에서 203 빼면은 15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모 하나 얼마 하게? 77. 세모 하나는 77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어디 갔어? 세모에다가 77을 넣으면 사실 뭐 세모 곱하기 154가 여기 이미 있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네모를 하나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요? 네모는 203에서 못 빼면 돼요. 154를 빼면 되죠. 이거 154 빼면은 49. 네모 하나는 49예요. 누가 49라고요? 어디 갔어요? 얘. 따라서 가 넓이 49 제곱센티미터인 거예요. 어때요? 어렵죠? 할 수 있어. 화이팅. 자, 선생님 말이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되돌아가 해가지고 처음 다시 들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은 7번입니다. 아이고, 이건 무슨 과학이랑 우주가 나와버렸네요. 그쵸? 달 기지 건설 프로젝트에서 벌랄랄라 해가지고 한 개의 부피가 125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을 다음과 같이 쌓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삭제해버렸네?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 멈출게요. 제가 돌아왔어요. 바꿨어요. 이렇게 핑크색 이런 모양처럼 쌓아가지고
만든 그런 벽체의 넓이가 2600제곱센티미터라면 블록을 도대체 몇 층으로 쌓았냐? 그럼 우리가 건널비가 총 2600이라고 하면 일단 한 면의 넓이도 궁금하고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도 구해야 합니다. 자, 한 개의 부피가 125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개의 검은색으로 합시다. 한 개 모서리 얼마인 거예요? 똑같은 거를 세 번 곱했을 때 125가 나오게 되는 거는 5cm죠. 그리고 한 면 넓이 바로 암산 25제곱센티미터. 그쵸? 그러면 2600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건널비가. 그러면 25로 나누면 우리 도대체 몇 개의 치가 필요한 거예요? 면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104개가 필요한 거예요. 면 104개. 104개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총 104개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규칙을 찾아봅시다. 규칙. 자, 1층. 1층에는 면이 몇 개 있는 거예요? 6개 있는 거죠? 1층에는 6개. 그러니까 여기는 면 하나가 6개 있다라고 하는 거. 한 개. 아니, 면 하나가 6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층에는, 자, 2층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게, 그림이 지금 층이 여러 개가 되어 있어서 헷갈리긴 하는데, 만약에 이만큼만 있다 해봐. 이만큼. 밑에 없어. 그러면 앞에서 몇 개 보여? 3개. 뒤에서 3개니까 곱하기 2 나중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 2개. 위아래 2개. 그게 총 몇 개치 있는 거예요? 다 2개씩.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14개예요. 얘는 6이고요. 3층 볼게요. 3층까지. 우리가 3층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만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몇 개? 6개. 그쵸? 6개.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서 3개. 위아래 3개. 그게 2개씩. 위아래니까. 그쵸? 이게 2개씩 있는 거니까 총 몇 개인 거예요? 보자. 24개. 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도 문제에 나와 있는 4층까지는 해봐야지. 자, 그러면 4층 지우고 4층부터 보겠습니다. 4층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쵸? 10개가 앞뒤에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오른쪽 왼쪽은 4개, 위아래는 4개씩 있는 거니까 총 이렇게 2. 그러면 여기 몇 개예요? 계산하면 36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 갈 건데 여러분 6, 14, 24, 36 이 규칙이 좀 보입니까?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얘가 몇 개 추가됐어요? 8개 추가되고요. 이 몇 개 추가됐어요? 10개 추가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추가됐어요? 12개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짝수개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추가를 했었을 때 처음에는 몇 개예요? 6개 그쵸? 6개 처음에 없잖아. 없다가 6개 추가가 된 거죠. 6개. 그러면 6, 8, 10, 12, 14, 그 다음에 16, 18, 그리고 20까지 갔을 때 이게 면 하나하나씩만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추가된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몇 층, 이때까지가 104개란 말이죠. 그럼 몇 층을 쌓은 거예요? 총 8층을 쌓은 거예요. 어렵죠? 우리가 이게 면의 수가 늘어나는 규칙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그 건널비가 블록 한 면의 넓이의 104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건널비가 블록 한 면의 넓이의 104배가 되는 거니까 블록 면의 수가 104개인 걸 찾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어렵죠? 내가 볼 때는 이런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오른쪽 직육면체에서 빗금친 면의 넓이가 48이고 높이는 8cm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건널비가 352가 될 때 빗금친 면의 세로를 물어보는 거네요.
선생님이 이것도 조그맣게 표시를 했는데 네모랑 세모. 그러니까 가로를 네모라고 하고 세로를 우리가 세모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에서는 가로는 세로보다 짧습니다 라고 지금 그림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문제에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은 다 자연수라고 나와 있네요. 자꾸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 48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모랑 세모랑 곱해서 48이 나오는 거 찾아볼까? 일단 네모가 더 작기 때문에 1 48은 뭔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2는 24, 3은 16, 4는 12, 마지막 6은 8. 이게 끝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네모가 더 작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두 개를 네모랑 세모를 곱해서 48이 나오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찾았어요.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찾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건널비가 352가 되는 식을 한번 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네모 곱하기 세모, 세모 곱하기 8, 그 다음에 네모 곱하기 8. 얘가 몇 개씩 있는 거예요? 면이 두 개씩 있는 게 352인 거예요. 그럼 또 네모 곱하기 세모, 세모 곱하기 8, 네모 곱하기 8. 이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76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표 안에서 하나씩 넣어봐야 돼요. 해볼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는 극단적인 값은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게 176이기 때문에 여기다 세모에다가 24를 곱해버리면 아유 이미 벌써 너무 커요. 그쵸?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얘나 이거 둘 중에 하나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아보세요. 알겠죠? 넘어가도 됩니까, 선생님? 답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쌓기나무를 쌓아서 바닥과 옆면이 한 층씩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뚫린 게 아니라 바닥에 한 층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쪽은 뚫려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입체도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쌓기나무를 300개를 가지고 있을 때 최대한 큰 입체도형을 만들려면 몇 개의 쌓기나무를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300개란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이런 규칙으로 쌓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300개를 가지고 있었을 때 도대체 몇 개씩 쌓아야지만 이러한 모양이 생깁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300개를 다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30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몇 개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301개, 310개 이런 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00개보다 작아야 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도대체 이 그림의 규칙은 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가로에 몇 개 쌓았습니까? 5개. 여기다가 우리 그림이라고 쓸까요? 그림. 그림에는 가로 5개, 세로 5개, 그 다음에 높이 몇 층까지 쌓았습니까? 5개 쌓았어요. 만약에 뚫지 않으면 125개가 사용이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가운데를 뚫었어요. 자, 어떻게 뚫었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로에 몇 개 뚫었어요? 3개 뚫었고요. 그 다음에 세로에 몇 개 뚫었어요? 3개를 뚫었는데 여기서 높이는 5개 뚫었을까요? 선생님 방금 아까 첫 번째 문장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바닥이 있다 했잖아. 4개만 뚫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규칙을 보니 보세요. 한 줄에 만약에 6개, 7개, 8개, 9개 이런 식으로 쌓았을 때 이거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쓸까요? 6개면은 일단 6 곱하기 6 곱하기 6을 쓰겠죠. 그 다음에 얘가 몇씩 차이 나요? 2씩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몇씩 차이가 나요? 1씩 차이가 납니다. 다시 7개씩 쌓으면 일단은 원래 예쁜 모양대로 쌓으면 이렇게 쌓으는데 지금 여기 2개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끝에 2개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2를 빼주고요.
끝에 2개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2를 빼주고 그 다음에 바닥은 총 내가 7개를 쌓았지만 1층은 남겨놨기 때문에 높이는 6층을 쌓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3가지만 개수를 써줄게요. 첫 번째 거는 몇 개냐면 89개. 그 다음에 6개씩 쌓는 거는 선생님 계산을 안 했나? 7개씩 쌓는 게 얘가 193개예요. 택도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 지워버릴까? 쓰지 마요. 아니다. 써놔. 이렇게. 알겠나요? 이렇게 썼을 때 300과 가까운 거가 과연 몇 개씩 쌓은 걸까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이렇게 스스로 찾아보세요. 자,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와,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됐네. 중간에 좀 쉬었겠죠? 이걸 45분 동안 열심히 계속 한 번에 듣기 너무 힘들어요. 자, 1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 수조에 15리터, 여기에 15리터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수조 안에 똑같은 크기의 쇠구슬 20개를 물에 완전히 잠기에 넣었더니 가득 차지도 않고 그냥 넘쳤대. 0.2만큼 넘쳤어요. 리터만큼. 그랬을 때 한 개의 부피를 구해보래요. 그럼 여러분 일단 쇠구슬 20개의 부피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거를 20으로 나누면 한 개의 부피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쇠구슬을 넣어가지고 물이 넘쳤네. 그쵸? 그러면 20개 부피는 뭐랑 똑같을까요, 여러분? 20개 부피? 일단 남아있는 물의 부피. 그치? 비어있는 부피. 여기에서 뭘 더하는 거예요? 넘친 물.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일단 뭐 비어있는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수조의 부피에서 물 부피 빼야지. 수조 부피. 수조 부피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40이죠? 그게 얼마죠? 3. 공 4개. 그러면 얘는 몇 밀리리터라는 거예요? 얘는 3만 밀리리터. 근데 그게 몇 리터예요? 30리터. 30리터. 그러면 비어있는 부피. 비어있는 부피 어떻게 구해요? 30리터에서 지금 물리터가 15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5리터만 있는 거죠. 그러면 20개 부피 바로 구합니다. 20개 부피 어떻게 구해요? 아이고 글씨가. 20개 부피는 비어있는 부피가 15리터라고 했죠. 거기에서 뭐 더하면 돼요? 넘침 0.2리터를 더하는 거니까 15.2리터고 이거를 밀리리터로 바꾸고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15,200 밀리리터고 그게 또 뭐랑 똑같은 거예요? 15,200 세제곱센티미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 개 부피를 구하려면은 땡땡 15,200에서 20개로 나눠야지만 하나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은 이게 760 세제곱센티미터.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어렵죠? 선생님이 봤을 땐 이거는 5단원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 문제 내용 자체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영상으로도 듣는 우리 아주 그냥 기특해요, 여러분. 기특한 친구들. 그래서 영상으로 일단은 보고, 당연히 영상만 보고 제대로 좀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보고,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설명을 다시 한번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6학년 1학기 심화 6단원 끝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수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